쿠체로프 1000포인트입니다. 예, 1000포인트예요. 참 시간이 빠르네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쿠체로프 이제 결국 NI 덕스전이었죠. 이제 그 경기에서 1000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NHL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다.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000포인트 고지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일 경기였었죠. NIM 경기에서 2어시스트를 올렸는데 첫 어시스트가 1000포인트째 어시스트였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1000포인트라는 이제 정말 위협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NHL에서 역대 101번째, 이 100포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1000포인트입니다. 요 오타예요. 101번째 1000포인트에 달성을 하는 이제 그런 데 이름을 올리게 됐네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앞자리가 바뀐다라는 게 상당히 항상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NHL 100년이 넘는 역사에 101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101명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제 하키라는 스포츠가 한 팀에 구성되는 인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죠. 101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또 참고로 쿠체로프 선수가 통산 포인트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1002포인트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 골 넣었죠. 그죠? 연장 결승골 넣으면서 결국 이제 승부를 마무리를 했었고 810경기에서 360골 642어시스트 1002포인트 이제 이렇게 통산 포인트가 집계가 되고 있네요. 참고로 현역 선수 중에서 최단 경기 1000포인트는 3위입니다. 3위였어요. 현역 선수 최단 경기 1000포인트. 1위 역시 맥데이비드고 659경기. 그리고 크로즈비 선수가 757경기. 사실 757경기 저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저거보다도 100경기가 빠르다라는 게 맥데이비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가 맥데이비드는 조금 더 위의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쿠체로프 선수가 809경기인데 어쨌든 크로즈비 선수랑 한 50경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제 쿠체로프 같은 경우에는 NHL 데뷔도 조금 늦은 편이었고 또 데뷔 초창기에는 포인트를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건 뭐 이것대로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쿠체로프가 20살에 데뷔를 했거든요. NHL에. 근데 이제 크로즈비랑 맥데이비드는 18살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일단 어쨌든 예, 그 부분에 좀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북미 출신, 그러니까 이제 북미 선수가 아닌 스케이터 중에서 최단 경기 1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왜냐면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1000포인트 자체를 달성한 선수들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는 포인트를 더 뽑기 쉬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골도 많이 나고 예, 요런 이제 여러 가지에서 좀 이제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뽑기 쉬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앞에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북미 출신이 아닌 스케이터 최단 경기 1000포인트 보시면은 요것도 4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슈타스틴 선수가 682경기, 야리쿠리가 716. 이거 맥데이비드보다 다 빠르잖아요. 그죠? 야로미르 야그르 선수가 763경기였었고요. 그리고 쿠체로프가 809경기였기 때문에 북미 선수 출신이 아닌 스케이터 중에서도 4위에 오르는 위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러시아 출신으로 한정을 지어보면은 1위입니다. 예, 말킨이랑도 거의 50경기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오베치킨이랑도 지금 보시면 70경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모길리 선수, 표도로프 이런 선수들보다도 훨씬 뭐 모길리, 표도로프도 사실은 물론 이 선수들도 이제 뭐 망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온 케이스지만 NHL은 어쨌든 대단하죠. 뭐 모길리, 표도로프는 정말 또 NHL을 대표하는 또 러시아 선수 레전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말킨 오베치킨보다도 더 빠르다라는 거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해. 얼마나 이제 이런 부분이 쿠체로프의 포인트 페이스라든가 이런 게 대단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들을 가져왔고요. 참고로 쿠체로프가 데뷔한 이후로부터 포인트 랭킹을 따져 보면은 데뷔를 12, 13 시즌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년 차인데 그렇습니다. 4위입니다. 4위. 3위 3위라고 적혀있는데 4위예요. 4위. 크로즈비가 1033, 맥키넌 선수가 1028, 그리고 쿠체로프가 1001, 1002포인트니까 뭐 1001, 1002포인트 해봤자 어쨌든 4등이죠. 4등이고 맥데이비드가 당연히 1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 그리고 맥데이비드는 이제 쿠체로프보다도 15, 16 시즌 데뷔니까 기간이 더 짧은데도 어쨌든 대단하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쿠체로프 데뷔한 이후로부터 경기당 포인트 랭킹을 바라보시면은 이렇게 3명입니다. 맥데이비드 1.52포인트, 쿠체로프가 1.24. 드라이자이틀보다 어쨌든 경기당 포인트가 많아요.
요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 쿠체로프가 얼마나 포인트를 잘 뽑아내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간 중이다라고 하면 역시나 쿠체로프가 데뷔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순위가 꽤 상위권이죠. 그죠? 다. 이븐 스트렝스 골 같은 경우도 8위, 그리고 포인트도 4위, 파워플레이 포인트 2위, 파워플레이 골은 97골. 이것도 이제 16위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잖아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포인트 생산력이 뛰어났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000포인트 달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첫 7경기에서 어쨌든 3골 5어시스트 8포인트인데 왜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슬로우 스타트 아니냐. 그동안에 이제 쿠체로프라는 선수가 정말 뭐 140포인트, 120포인트 뭐 이 정도도 그냥 이제 밥 먹듯이 최근에 할 정도로 대단한 포인트 페이스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7경기에서 8포인트면 이게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실제로 템파베이 성적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결론 말씀드리면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시즌별 첫 7경기에서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아까 12시즌이었는데 공동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니까 이 쿠체로프 커리어에서 몇 위였는지를 이제 적은 겁니다. 앞에 숫자는. 23, 24 시즌, 22, 23 시즌에는 첫 7경기에서 10포인트, 그리고 이제 올 시즌 8포인트죠. 근데 1920 시즌에 8포인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8, 19 시즌, 16, 17 시즌에는 이제 7경기에서 7포인트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딱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금 포인트 생산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쿠체로프 선수의 시즌 최다 포인트, 시즌 종료한 기준으로 결국 시즌 최다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은 23, 24 시즌에 144포인트, 18, 19 시즌에 128포인트, 그리고 24, 25 시즌에 지난 시즌 121포인트였죠. 그리고 22, 23 시즌 113포인트, 17, 18 시즌 100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에 그죠? 아까 이제 여기 보셨지만 18, 19 시즌은 올 시즌보다 포인트 생산력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경기당 1포인트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28포인트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1920 시즌은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으니까 요건 좀 제외를 했고, 제외를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기당 포인트를 바라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이 시즌. 근데 이제 단축 시즌이었으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슬로우 스타터 같은 부분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0점은 잡힐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죠. 지금 그게 좀 걱정이다라는 거고. 괜 7포인트 쿠체로프 조합이 지금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작년에도 사실은 괜 7포인트 쿠체로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헤이글 포인트 쿠체로프라든가 헤이글 서렐리 쿠체로프라든가 그리고 이제 헤이글 폴 쿠체로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조금은 변주를 주는데, 지금 바라보시면은 이제 괜 7포인트 쿠체로프 조합이 이제 SAT 퍼센티지도 43.3% 그렇게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요 라인이 올랐을 때 슈팅을 많이 얻어 맞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득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실점, 3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제 3득점 하면서 6실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일단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5대5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쿠체로프 라인이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뭐 헤이글 포인트 쿠체로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슈팅 시도, 상대 라인이 올라왔던 것보다 더 많은 슈팅 시도를 하고 있고, 헤이글 서렐리 쿠체로프 라인, 뭐 사실 이 라인이 그렇게 많이 가동이 되진 않았는데 72%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결국 이제 파워플레이에서도 결국 조금씩 더 좋아질 거거든요.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부상이 아니라 아파가지고 한 2경기 결장을 했죠.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바라보시면은 결국 이제 올 시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초반에 굉장히 좀 부진한 그림이 나오니까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쿠체로프의 올 시즌 뭐 1000포인트도 달성을 했고, 결국 좀 더 플레이오프에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좋은 그림들이 더 나오면 좋은데,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전체적인 포인트 생산은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여기 정규 시즌의 위용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